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9일 오후 4시입니다.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음에도 월드컵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습니다. 감독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제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일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대표팀의 결과는 감독인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함께 대표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과 스태프들까지 오해와 추측 속에 놓이는 모습을 보며 침묵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의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거나 국민 여러분을 피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청문회가 열린다면 감독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 역시 저 혼자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내주신 질책과 비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무겁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홍명보 올림. 여기서 이 대목, 미국에 머물게 된 것 역시 결과를 외면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의 가족을 향한 협박과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홍명보 전 감독이 받았던 압박감은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런 지나친 비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홍명보 감독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 제가 아마도 가장 먼저 이런 풍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노하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홍명보 마녀사냥은 계속되더니 요사이는 언론이 일본에서 홍명보 동정론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하면서 비로소 홍명보 마녀사냥에 대한 좀 자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쓴 글 하나를 소개한다면은 경향신문은 홍명보 그만 괴롭혀 일본으로 오라. 일본에 번진 동정론 무슨 일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6월 30일에 실렸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인격 살인적인 글과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문화 같다. 유명인이 한번 실패하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처럼 보인다. 마녀사냥을 보는 것 같다. 패배한 사람을 위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이런 승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유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을 지배하는 군사 문화, 사무라이 문화라고도 합니다만 그게 한 800년에 걸쳐서 지속되었으므로 일본 사람들의 뼛속 깊이 승부에 대한 상당히 철학적인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부는 깨끗하게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다 존중을 해야 된다. 진 사람도 포용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승부의식입니다. 잘 싸우고 진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나중에는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기면은 영웅이 되고 지면 역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선동을 진 사람, 엎어진 사람을 한 번 더 밟는 이런 선동에 국가 지도청이 가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그 대표적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한국팀이 체코에 2대1로 역전승했을 때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 여러분, 그리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해발 1500m가 넘는 쉽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내 승부를 뒤집어내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역전골이 터지는 순간 온 나라가 함께 환호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힘차게 끼운 만큼 남은 경기에서도 자신 있는 플레이와 특유의 투혼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선수 여러분의 스포터입니다. 함께 뛰는 마음으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이거는 격찬입니다. 자, 그런데 그 17일 뒤 남아공과의 대결에서 1대0으로 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휘영 장관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저도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 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 이미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다 뻔합니다. 공사 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 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중요 국정 과제입니다. 아니, 불과 17일 사이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길 때는 감독님 하더니 여기서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다 뻔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면전에서 당신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것과 당신 무능해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컨대 미국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쓰면 자동적으로 주먹이 날라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10여일 전에는 유능한 사람으로 높이 축혀주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 12일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갑자기 무능한 사람으로 됐습니까? 아니죠. 축구 경기, 그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둥근 공, 축구를 찬 덕분에 거의 우연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잘 싸워서 지는 게 축구의 어떤 생리인데 그걸 상무시해버리고 졌다고 하니까 당장 무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밟아버리는 이재명 대통령, 그걸 본 한국 사람들은 더 흥분해가지고 귀국하는 공항으로 나와서 욕을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난 홍명보 감독을 향해서 또 욕을 퍼붓고, 이걸 물끄러미 쳐다보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좀 이상한 나라로 보고, 이게 다 인간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전쟁이나 스포츠에서 그 승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 철학적인 각성이 미숙한 한국의 이른바 국가 엘리트 수준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에서 중대한 논리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 사람은 무능하니까 나쁘다는 겁니다. 무능한 사람은 나쁘다?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버는데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온 길이 그렇습니까? 무능한 것하고 나쁜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능한 것은 능력의 문제이고 나쁘냐 좋으냐 하는 것은 이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과 이 유능한 거 무능한 거 이걸 뒤섞여 버리면은 강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제발 한국의 국가 지도청이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한국어에 대한 문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나쁜 사람의 공통점이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어휘력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사고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한국어의 위기고 한국어의 위기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국어가 암호나 소리로 전락을 하고 깊은 사유를 하지 못하게 만든 그 경험이 한 30년 계속되니까 대통령부터 기자들까지 바로 이런 아주 거친 용어, 거친 사고를 갖게 됐다. 한국은 지금 초인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어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초인류 국가는 꿈일 뿐입니다. 꿈. 1인당 GDP가 100만 달러가 되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의 교양밖에 없는 나라라면은 그 1인당 100만 달러의 소득도 나중에 독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